자, 오늘은 자동차 업종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산업부의 부릉부릉 김홍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함께 자리합니다, 국장. 네. 자, 오늘 보면은 최근 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하이브리드는 되게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차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합니다. 전기차 한 대가 팔리는 데 걸리는 속도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대비 2배 이상 걸린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아직은 미비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른바 얼리어답터들의 구매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테슬라의 등장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 중립 선언으로 인해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 생산에 열을 올리면서 전기차의 공급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수요는 점차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재고가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행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는 전기차였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새로운 전기차를 더 많이 내놓는지, 주행거리는 얼마나 늘렸는지가 기술력을 대변하는 척도로 평가됐지만 최근엔 미국의 GM과 포드, 독일의 폭스바겐 등은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추춤거린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브리드는 뜨고 있다. 자, 그렇다면 김 기자, 하이브리드가 뜨고 있으면 이쪽에 수혜를 잇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기차가 등장하던 시기엔 하이브리드 트렌드를 이끌었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대에 뒤처지는 브랜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다리 정도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도요타 또한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현재의 전기차는 순간의 열풍일 뿐 대중화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며 하이브리드 신차를 꾸준히 내놓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판단이 먹혀들었습니다. 도요타의 20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123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는 일본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50조 엔을 돌파하는 등 이른바 승승장구 중입니다. 이 자동차가 바뀌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서의 그 틈새, 바로 하이브리드를 공략한 도요타의 성공. 자, 대단한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잘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나 팔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 22,852대를 판매한 이후 2020년 약 15,000대, 2021년 약 16,000대, 2022년 약 13,000대의 판매량을 보인 도요타 코리아가 4년 만에 다시금 2만 대 판매 고지에 올랐습니다. 2023년 판매 대수는 약 22,000대로 도요타 차량은 8,000대, 렉서스는 13,000대 정도입니다. 2023년의 시작인 1월 콘야마 마나부 사장이 부임했는데요. 수상 교체와 더불어 마케팅 전략도 확 바뀌었습니다. 취임을 알리는 자리에서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를 공표하며 신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콘야마 마나부 사장은 2023년 7종의 신차를 잇따라 출시한다는 공격적인 출시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 같은 전략도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토요타의 라브4, 크라운, 알파드, 하이랜더, 프리우스와 더불어 렉서스의 전기 SUV R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RX가 그 주인공으로 전기 SUV RG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공통점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퍼포먼스와 세단 위주였던 라인업이 구매할 법한 가격대와 더불어 실용성이 반영된 SUV와 하이브리드 모델들로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최근 이 도요타 그룹의 자회사죠. 이름이 다이하츠 공업. 여기에 성능 조작 논란이 불거졌는데, 자, 이 여파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다이하츠 공업이 25개 항목에서 35년간 174개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돌 시험 과정 중 에어백 작동 여부 검사 시 타이머를 활용해 충돌하는 시간에 맞춰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등의 조작을 해온 것인데요. 장인 정신을 내세운 도요타의 이름값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요타 웨이라고 해서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등 갖가지 방법을 전수하고
이 품질에 대한 것들의 대명사가 도요타였었는데 그 이전인 35년 전부터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갖가지 방법을 써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제작사의 위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제 나이가 35살인데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출시된 도요타 차들의 성능이 이렇듯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규모가 쉬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일본에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도요타 차종 중에는 혹시 이렇게 성능 조작한 그러한 제품들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도요타의 품질 인증 조작이 발견된 10종의 모델은 랜드크루저, 렉서스의 LX500 등으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델은 없습니다. 도요타 코리아 입장에선 당장의 급한 불은 없지만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불거지는 조작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에 벤츠부터 소프트웨어 조작이라든지 회사 차원의 조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 글로벌 제작사의 각종 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만성화되면서 이런 것들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이 영향이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몸에 만성화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등은 아직도 그 여파에서 사실상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량을 보면 알 수 있죠. 과연 이 도요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릉부릉 김홍모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